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여기 운명 같은 거 믿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던 성격이었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희한해서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구나, 별 신기한 일들이 다 있구나 생각했죠. 우선은 제가 경에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틈이 있었던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은 10년 전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3살 터울의 언니 둘만 남겨져서 쭉 같이 살았답니다. 둘 다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도 있었고 저나 언니나 직장 생활을 해서 생계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 한데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은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죠. 옛날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착했던 언니는 부모님이 대형 시장에서 과일 판매를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작은 과일 가게를 차렸고 예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장사도 쭉 차려왔고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을 빨리 하게 되어 언니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게 됐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다 언니의 이 과일 가게 덕택이었다. 언니와 우리 신우의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 저와 남편의 결혼으로 가게 된 건데요. 당시 신우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는데 젊은 나이에 위암이 걸려 큰 수술을 마치고 난 뒤 집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슬슬 몸을 움직이려고 우리 언니 가게 면접을 보러 왔고요. 큰 병을 앓고 난지라 알바 시간도 짧게 써달라고 했고 당시 언니는 무척 고민이 됐나 봐요. 굳이 알바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신호의 병명을 보고 마음이 통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 엄마는 위암으로 고생하셨고 이후로도 항암을 하며 꽤 힘든 날을 보내는군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모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보냈는데요. 성숙한 언니는 오래도록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회복한 신우를 보고 안타까웠군요. 과일 가게에서 아침에만 일하는 알바생인데 짧게 일해도 굳이 점심까지 함께 먹고 몇 번 손도 여달아주고 같은 것도 챙겨준다고 하네요. 당시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연니한테 곧장 얘기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을까요?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알바비를 주는 건가요? 그 사장님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언니와 알바생 사이에서 월급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 건가요? 저는 단지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렇죠. 제가 엄마가 아플 때 많이 도와줬는데 너는 아빠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언니는 신우를 엄청나게 챙겼어요. 신우 이름인 수진이 아직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 친동생인 제가 약간 샘날 정도로 챙겼던 거죠. 당시 신우 역시 아주 고마워하면서 일을 다녔고 우리 언니랑 사이도 좋았어요. 그쪽 어머니,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가 된 분도 자기 딸한테 알바 사장이 너무 극진히 잘해주니 고마웠던 거죠. 주말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면서 다 같이 무슨 버섯집인가에 가서 건강에 좋다는 무슨 탕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양쪽 가족들 하나씩 더 끼고 나오는 자리에 저와 남편까지 가게 된 거죠. 그날 봤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명절 때는 대목이 저도 나가서 돕고 남편은 평소 신세진 여동생네 가게를 같이 도우러 간다 핑계로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찌어찌 우리들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우리 언니나 신우나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웃긴다. 인연이 따로 있나요? 보다 이거 어디 TV 제보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기했답니다. 하도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을 하고 님통의 어머니도 이 부분을 좋게 여겨 빠르게 상견례도 하게 됐어요. 저와 언니가 부모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걸 딱하게 여긴 어머니는 본인이 우리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우리 둘도 약간은 감동했어요. 둘이서 그렇게 알콩달콩 자매끼리 의지하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수진이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나는 내들이 진 것도 너무 신기해. 그래도 모름지기 집에 어른이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탄탄하게 흘러가는 거야. 앞으로 우리랑 가족에 대해서 잘 지내보자. 저랑 언니도 이 말이 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결혼하게 됐고 내 집이 내 집, 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왕래를 많이 했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깨닫고 나니 너무 늦은 거예요. 우선은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언니와 친목을 잘 유지하고 살았지만 중간에 살짝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쯤에는 신우도 거의 병이 낫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기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렵 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때 퍼트겁이 나서 혹시 가족력 같은 게 있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어요. 언니도 건강검진을 받아보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혹시 몰라서 암 관련해서 다 받아봤어. 근데 좀 걸리는 게 있긴 한데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잔병치에는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건 쉬라고 하니까 좀 쉬기는 해야 되나 봐. 그러니 저와 언니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가게를 접기에 단골도 많았고 그냥 알바를 좀 더 늘려 쏙 굴러가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처에 여기를 라이벌 삼아서 생긴 가게도 하나 있었거든요. 언니는 곧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 되겠다. 얼마간은 수진한테 맡겨둬야겠어요 하는 스타일이나 과외 고래는 도매 시장이랑 거래처 이런 거 다 원래 알고 있잖아. 그러고 알바리면 되겠네. 언니는 몇 달간은 푹 쉬도록 해. 그래, 아여. 언니는 가게를 넘기게 됐고 알바도 한 명 더 쓰게 됐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언니의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았던지 중간에 제가 몇 번 챙겨주러 다녀야 됐어요. 그래도 가게 걱정이 많았던 터라 제가 대신 가보기도 했는데요. 업 알바랑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좀 이상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신호가 저에게 하나 제보를 해줬답니다. 새언니, 저기 지금 쓰는 알바 여자 있잖아요. 걔 이상해요. 몇 번이나 몰래 과일이랑 이런 박스가 없어지길래 제가 한참 지켜요. 제가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거 연니한테 알려서 해고하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을 듣자 나는 귀가 번쩍되어 연니한테 얼른 사실을 알렸다. 나중에 언니가 추궁하니 그 여자아이는 오히려 우리 신우를 저격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몇 번 출근도 많이 안 했는데 그렇게 의심받는 거 너무 억울해요.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고 신우 말로는 몇 번이나 돈을 몰래 떼 먹으려다 걸렸다는 등 그 외에도 의심가는 구석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 무렵 가게 안에 CCTV 세부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일단은 이 상태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신우는 언니와 일할 때 성실하게 일했고 가게 매일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처리해주고 있었어요. 와중에 그 여자아이는 가게를 고소하겠다는 등 어쩌고 윽박지르고 사라지더니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 우리 언니는 그간 알바를 안 쓰다가 신호만 써봐서 그런지 이런 타입의 알바생은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것도 언니가 없는 상태로 이런 일을 당하니 쉬운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언니는 모든 일을 신우에게 다 맡기게 됐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대를 부탁했답니다. 대신 그 대가도 확실하게 지불했어요. 저기, 수진아.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또 쓰기에는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냥 내가 종일 봐줄 수 있겠어? 기존 알바 BA 기간 동안 나오는 수익은 다 너한테 주도록 할게. 옆에서 본 전는 처음에 헉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정 기간 가게가 유지되는 게 중요했으니까. 제가 봐도 신호는 일적인 숫자를 다루고 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당시 신호는 수술 이후 새로 만나는 연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니는 이 부분을 무척 응원해주고 싶었나 봐요. 수진아, 그렇게 거절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준비한다며 돈이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차근차근 잘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써. 원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한 방에 뭐 해줄까 했는데 지금 몸도 아프고 그렇게 유쾌한 처지가 아니네. 그냥 여기 있을 때 열심히 결혼 자금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단 말이야. 당연히 이 말에 신호는 눈이 아주 서글서글 눈물이 그득 올라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언니가 저렇게 다 해주는 면이 아빠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도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잘해주셨거든요. 아무튼 무언가 언니 쪽 문제도 한숨 돌려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대로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했기에 직장 다니며 슬슬 아기 준비도 하며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어떤 요상한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됐어요. 됐다. 답니다.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 언니 과일 바구니 거의 흡수한 곳이 올라온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제보를 해줘서 즉시 들어가 봤고 엄청 놀랐다. 우리 언니는 지금 가게 쉬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똑같은데 대체 누구지 뭔가 싶어는 들어가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니가 평소에 쓰는 재료들이 다 들어간 과일 바구고 와중에 상표만 살짝 다 지워서 올라왔더라고요. 언니에게는 일단 말하지 않고 저는 조심스레 아주 복잡한 기분으로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설마 했지만 신우는 몹이 당황한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팔다니 전 아닌데. 언니랑 만든 거랑 너무 똑같고 리본이랑 속재료 다 우리 가겠구나. 아니면 됐어요. 아가씨. 저도 미안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암만 생각해도 찝찝하다. 그래요.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은 성격은 아닌데 우리 언니의 생기가 걸려있는 것이다 보니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던 중 살짝 수를 써봤답니다. 우리 신혼집이 아닌 회사 쪽으로 그 과일 바구니를 주문해서 택배로 받기로 했고 보내온 주소가 어딘지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지불하고 얼마 안 돼요. 과일 바구니가 저희 회사로 배송되어 왔는데요. 보낸 사람 주소에 우리 언니네 가게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가 보낸 게 맞는 거죠? 저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신우는 저한테 거짓말까지 안셈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따박따박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해서 신우와 저 사이까지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해놓고 결국은 본인이 우리 언니 디자인을 몰래 팔아서 따로 수입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이 일을 언니에게 알린다면 안 그래도 요즘 계속 몸 상태가 나빠서 전날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언니가 얼마나 심할지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말 안 하고 제 선에서 해결해 보고자 생각했답니다. 곧장 그 과일 바구니와 택배 송장을 들고 가게로 쫓아가 신우를 불러다가 따졌어요. 아가씨,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저도 이거 아가씨가 하는 거 아니라면서 제가 이거 산 곳 사업자 번호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아가씨 지금 우리 언니네 가게 하면서 따로 사업전에서 언니의 과일 바구니를 팔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신봉을 엄청 놀랐는데 바로 반박은 못했는데요. 왜 이러게 금방 걸릴 거짓말을 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기, 그럼 그게 신언니가 주문한 거였어요? 제가 말한 거 못 믿어서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여기서 저는 그만 못 참고 화가 팍 올라왔어요. 아가씨, 지금 그렇게 방향을 이상하게 바꾸네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신뢰 못하고 이런 걸 서운할 때예요. 이거 아가씨가 명백히 우리 언니한테 잘못한 일 맞아요. 아파서 가게 맡기고 간 사람, 디자인을 달에 뺐다가 뒤로 팔고 있던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환장하겠네.
그 신우는 암만 자기가 우리 언니보다 어리다고 하지만 이제 서희 넘었거든요.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서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연희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디자인을 가게에서만 팔지 않고 라인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반응도 보고 싶었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제목 치잖아요.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근데 아직 어떨지 자신은 없어서 새언니가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까지 전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살면서 제일 답답하고 말 안 통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요. 무조건 자기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도는 없었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네요. 우리 언니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우리 언니네 재료대 갖고 따로 수익 챙긴 거 맞잖아요? 사업자를 아가씨 이름으로 냈으면 순전히 아가씨 돈 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언니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도 준다고 했지만 이건 엄연히 표절이 아니에요. 저는 새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전 나쁜 뜻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렀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대충 얘기를 듣더니 바로 자기 여동생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애수진아, 이건 내가 처형한테 엄청 실수한 거야. 물어보고 했었어야지. 이건 내 언니가 화낼 만해. 저거 주문한 것도 4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거라며. 아니, 그럼 내 명의로 사업자 낸 건데 내 명의로 입금 받지 어떻게 하라고? 왜 오빠까지 그러는 건데? 왜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에 들며 자기 여동생을 계속 야단쳤어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철이 없고 고집이 쓰더라고요. 계속해서 신우한테 우리 언니 가게를 맡겨도 될지 대책이 안 썼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 일단 내 언니한테 사과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든 안 들던 사과는 하라고 빨리 그러자. 신우는 뾰루퉁한 얼굴로 대충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걷다 대고 그 발가구니 판매는 이제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다짐을 받더군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종료되어 저와 남편은 자리를 떴고 가는 동안 우리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도 자기 동생인데 저렇게 야단지고 하는 게 속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어느 정도 추스있고 우리 언니한테는 계속 비밀로 해야지 생각했답니다. 근데 며칠 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서운하되면서 신우한테들은 그대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결혼 이래 어머니랑 이런 관계가 돼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진이 얘기 들었는데 나는 너한테 좀 많이 속상했어. 사돈 전혀 생각하는 마음도 잘했지만 수진이가 그렇게 심해준 것도 생각해야지. 얘가 설마 사돈 전혀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얘기는 충분히 들어줬어야지. 그렇게 만약 야단치고 그러면 어떡해? 게다가 회사도 속이고 몰래 받아왔다며 수진이는 새언니가 자기를 시험했다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다시 제자리가 될 꼴이 된 건가 싶어 다시 화가 났어요. 게다가 사돈 처녀 건강이 너무 안 좋고 하니 가게를 정리한다 말도 있었고 특별히 손해를 입히고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저는 더 듣다가 같이 싸울 뻔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기 싫더라고요. 그냥 됐다고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가씨랑 저랑 둘이서 얘기 끝냈어요. 어머니, 이렇게 따로 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아니, 우리 수진이가 완전히 귀가 죽어서는 새엄니 무서워하잖아. 원래 우리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아니, 그럼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사과를 받았고 끝난 일인데 다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자 제 말투가 눈에 띄게 날워진 걸 느꼈는지 어머니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며 전화를 끊으셨고 저도 한동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나서지 말자. 한번 불쾌한 경험을 했으니 더는 안 그러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에는 드나들지 않았고 근데 언니가 문제였어요. 새벽에 갑자기 저를 찾는 전화를 걸어왔길래 빠르게 달려하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간병가 있는 날도 많아졌고 자연스레 남편을 통해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도 들어갔나 봐요. 근데 어머니한테 또 연락해왔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화를 받았죠. 사돈처녀 병원이라면 요즘 계속 병원에 가 있다고 들었어. 너도 간병하는 일 보통 아닐 텐데 많이 신경 쓰고 힘들겠네. 먹는 건 뭐 조심하라고 해야겠다. 아니요, 딱히 조심할 건 없다고 하는데 언니가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을 뿐이에요. 아픈 사람을 잘 챙겨줘야 하고 챙기는 사람도 주변에서 신경 써줘야 돼. 간병하는 거 보통 아니거든. 나도 수진이 병원 따라다니면서 엄청 고생했다. 그럼 내가 김치천 사서 갖다 줄 테니까 그거 사돈 처녀랑 같이 먹어. 오늘 저녁에 집 앞에 두고 갈게. 이때 오후에 늦게쯤 집에 들어갔더니 문 앞에 쇼핑백기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반찬들이 이것저것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훅 나왔고 그냥 이 앞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은 잘 추출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저도 많이 피곤했고 무엇보다 언니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 언니 간병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 집은 그렇다 치고 언니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이 저한테 몇 번씩 왔었고 세금 고지서 같은 것도 쌓이고 약간 걱정이 됐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그게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신경 쓰였거든요. 보다 안 되겠어서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언니네 가서 청소에 한 번만 밀어줄 수 있어? 창문이랑 여기저기 잠긴 거 확실한지, 앞에 우편물 온 거 뭐 없는지 그런 것 때만 좀 봐주라. 미안해. 아, 그런 것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뭘 미안하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밥 잘 챙겨 먹어. 오늘은 내가 볼게. 그리하여 남편이 돌아본다고 가서 사진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대로 말끔히 내부도 치워놓은 사진이라 고맙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옆에 저도 같이 입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래도 수저퍼분하고 제 말 잘 들어주는 남편이 이렇게 맞춰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 발행과 달리 언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이때 실제로 얼마나 겁이 많이 났는지 고비를 넘긴 다음에야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답니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까진 아닌데 일단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된대. 한동안은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나 봐. 간병인 아줌마 쓰면서 나도 번갈아 가며 보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하며 신혼집 가서 가려 입을 옷을 챙겨왔고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요. 아만 그래도 언니의 집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요. 아파서 완전히 골아떨어져 누워있는 언니를 보니 그 빈 시간에 언니가 원래 지내던 집이라도 깔끔히 해주고 싶었어요. 가게는 이때 맞춰서 제가 그냥 아예 장사 접어 달라고 했고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중환자실로 넘어간 언니를 보니 가게 현상 유지가 다 웬 말인가 싶었어요. 돈만 엄하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집도 깨끗이 싹 치우고 재계약 날짜도 얼마 안 남았으니 주인 아저씨를 만나 얘기를 좀 해볼까 했답니다. 그렇게 간만에 들렸던 언니의 집이란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기까지
제 머릿속에는 그냥 냉기가 흐르고 통 비어있는 허전하고 차가운 이미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문을 열자마자 인기척과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서운 느낌도 들었고 집에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누가 들어온 것 같아 겁이 났어요. 헌데 문을 확 열어 제낀 제가 서서히 그 안에 있는 누군가와 시선이 일단 마주쳤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팔딱팔딱 뛰면서 올라부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됐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아가씨는 그러자 둘이 정말 어찌나 놀랬는지 저를 보고 막 멈칫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 저기, 전에 당신이 이 집 청소 좀 해달라 했잖아. 그래서 그래, 가지고 수진이랑 마침 같이 있어서 데려왔는데, 근데 옆에서 신우가 남편 팔을 슬쩍 치더니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점점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아이 오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말해야 돼. 이미 걸렸잖아. 걸리다니 뭐가? 아가씨, 뭐를 걸려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신우는 제 눈치를 한참 보면서 우물쭈물 하더군요. 근데 제가 주변에 쓱 돌아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한 달 가까이 언니네 집을 못 둘러봤는데 거실 탁자 옆에는 웬 짐 가방이 있고 주방 쪽을 보니까 식기 같은 거라든지 물기가 있었어요. 누가 뭔가를 사용했던 거죠. 저는 이때 온갖 나쁜 생각이 다 올라오는 것들을 억지로 눌러 참은 후 겨우 말을 뱉었어요. 설마, 아가씨, 여기서 뭐 사용한 거예요네? 우리 언니 집을 썼냐고? 그게 그냥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오빠 따라서 오빠가 여기 청소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같이 왔던 거예요. 근데요, 저 짐 가방은 뭐고? 둘이서 뭐, 여기서 과일이라도 깎아 먹었어요? 포크랑 이 접시랑 과일 껍질은 뭐예요? 이걸 왜 본인 가정집 마냥 썼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당황한 얼굴이고 심지어 신우는 이때 쓱 일어나더니 얼른 가방을 들고 나가더군요. 아가씨, 어디 가요? 어디 가냐고요? 그런 증세를 붙잡고 남편이 말렸고 자기가 다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이, 저기, 그게 지금 수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생각보다 결혼하는 날짜가 빨리 잡힐 것 같아서. 근데 집이랑 여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래. 근데 여기까지 말을 끊고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심지어 여기로 오겠다 그요, 어머니. 여기 저희 언니 집인데 왜 지금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할 말 있으세요? 아, 지금 수진이 전화 받고 나도 움직이는 거야.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아마. 그 사돈 처녀 말이야.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며 며칠 된 거 아니야? 그게 왜요? 저 지금 아가씨한테 할 말 많아요. 설마 우리 언니가 집 비었다고 여기 몰래 들어와 있던 거예요? 나 진짜 환장하겠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상상 이상의 말을 하셨답니다. 아이, 얘기 좀들 봐봐. 그 봐,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 맞잖아. 한동안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며. 아니면 저기 더 아프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집은 계속 피워야 된다며. 그래서 정희도 몇 번 가서 청소해 줬다는데. 그럼 집이 지금 비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왕 그런 거 신한테 집을 넘기면 어떻겠냐는 기가 막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 든 거 같은데 집을 아가씨를 세상에 그래서 아까 짐이랑 여기 다 있던 거구나. 아니, 언제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전등 아이 하늘에 맹세코. 오늘 딱 한 번 처음 갔는데 내가 갑자기 온 그란다. 아니, 내가 갑자기 온 거야? 수진이랑 정희는 정말 모르고 갔어. 그 전혀 걱정되는 마음에 갔다가 둘러보니 집이 너무 좋더라. 집주인도 없고. 근데 그게 왜야? 왜 아가씨한테 이 집을 주는 쪽으로 얘기가 이어져?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건
그동안 신우가 너무 철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날 어머니가 하시는 태을 보니 그냥 그 엄마의 그 딸이었던 거예요. 아주 뻔뻔. 저한테 막 우겨시더군요. 저기, 사돈처녀가 말 안 했지? 처음에 우리 수진이 결혼 자금 보해준다고 왜 가게도 맡기고 막 그랬잖아. 그렇게 결혼에 신경 써 주겠다고 했어. 근데 이제 집도 비었고 하니까 얘도 지금 남친이랑 같이 살 줄 구하는데 그 집이 너무 괜찮잖아. 그리고 사처녀도 말 잘하면 어떻게 알아? 너랑 할 얘기는 아니잖아. 이제는 집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끝도 없이 요구해요? 그러면서도 얘기하다가 난 여기 사돈처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할 거고 사돈처녀도 아마 괜찮다고 할 거야.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 해요. 권하다가 언니가 너무 잘해요. 주고 웬만한 사정 다 맞춰주고 저랑 시댁관계가 된 다음 더 애틋하게 마음을 써줬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물을 먹이더니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와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편이었답니다. 자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선 거예요. 그것도 자기 엄마와 여동생 편에 서서 말이죠. 여보, 나도 엄마랑 생각이 비슷해. 저 형은 평소에 우리 수진이 예뻐하고 했으니까 좋게 볼 것 같아. 어차피 여기 제기 앞두고 있잖아. 수진이 결혼에 누구보다 힘써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당신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뭐, 나 빼고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 남의 집에 그냥 이렇게 문 따고 들어와서 살림살이다 놓고 말 못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허락받을 테니 이 집을 달라고 도둑도 그렇게는 대놓고 못해.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확 발에서는 얼굴이 빨개지고 그동안 제가 알았던 남편답지 않게 본인 엄마와 여동생 모두와 대체하고 있는 제가 미웠던 걸까요? 갑자기 저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꼭 그렇게 말할 거야? 뭐, 도둑이라고? 지금 우리 엄마랑 수준이더라.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겠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봐. 워낙에 사이가 좋았고 우린 이제 가족 간의 사이가 된 거잖아. 그냥 집 달라고 우리가 뭐 우기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 수진이 신혼집으로 괜찮다 싶어서 솔직히 오늘 다 둘러봤고 얼만큼 처형한테 쳐서 줄 생각도 있었어. 당신이 우리 마음을 알아. 더 얘기해봐. 뭐가 어쨌다고? 당신 진짜 웃긴다. 이런 사람이었어? 이 집. 그래서 얼마의 처료 생각이었는데 여기 지금 실거래가 12억이고 전세가 7억이야.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남편은 여기서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때 누가 배를 눌러서 보니 어머니는 기어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기어이 노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네. 아이고, 여기 봐라. 난 오늘 여기 처음 와봤어. 그래, 여기 말하고. 아, 딱 구먼. 우리랑 얘기 좀 다시 해보자. 너 봐봐. 그렇게 깐깐하게 굴게 아니라고. 지금 사돈처녀 저렇게 아픈데. 나중에 행여나 잘못돼서 먼저 가기라도 해봐. 그러면 내가 가족이라고 붙들 건 우리뿐인데. 우리랑 며느리 연을 맺고 사는 걸 내가 너무 다 까먹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다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쫓아온 거야? 야말로 살다 이런 유의 인간들을 처음 봤어요. 머릿속으로 처음에 이들과 인연을 맺었던 날이 떠올라서 정말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언니의 가게와 더 나올 만한 재산을 노렸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중에는 막 거짓말까지 하려 드시더군요. 그 예전에 사돈처녀가 지나가듯. 자기가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수진이가 시집가면 신혼집으로 해줘도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다. 고 했지. 그게 정말이세요?
지금 병원 가서 연니한테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진짜 번잡스럽게. 고네, 우리는 그냥 이 집을 수진이 주라는 게 아니야. 얼마는 쳐줄 생각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아예 입주 총수를 불러서 비오는 거 도와줄 테니까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이들은 그냥 무조건 여기를 차지할 생각만 있었어요. 나중에는 슬쩍 무서워지는 사람 하나 두고 사람 셋이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은 또 사람대로 잘 살아야 우리 모두 가족이 된 사이 아니냐? 사돈처녀는 내가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잘 챙길 거야. 음식도 계속 갖다 주고 간병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주고 내가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어? 나한테는 큰때 같은 존재인데 이미 제가 뭐라고 하던 간에 이 집을 신우한테 비워주라고 결론을 내버린 어머니와 그 뒤에 숨어서 힐끔거리는 신우, 그리고 뭔가 강한 척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잔뜩 힘주고 있는 남편까지 모든 게 참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답니다. 좋아요. 집 비워드리죠. 제 말에 어머니는 곧장 얼굴에 화색이 띠더니 너무너무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언제쯤 하는 게 좋겠냐? 그 입주 청소도 지금부터 빨리 예약해야 된다며. 아무튼 사돈처녀한테는 내가 다시 인사도 하고 매듭을 질러가면 되니까 됐고요. 여보, 당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짐 싸서 집 비워. 알았지? 돌연 튀어나온 제 말에 그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당연히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 세 사람은 잠깐 입이 굳어져서 저만 멍청하게 쳐다보더군요. 남편은 대체 얼마나 놀랐던 건지 목소리도 밖으로 못 내고 어버버하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본래 저희가 신혼집을 얻을 때 언니가 근처 부동산을 다 알아봐 줬거든요. 과일 가게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돈이 있었던 언니가 제 신혼집을 위해 1억을 보태줬어요. 남편은 얼마를 냐면 1억을 왔는데 그것도 대출받은 거였답니다. 저는 2억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결국 남편의 실물로 가져온 돈은 없고 제 쪽에서 순전히 3억 정도의 돈을 갖고 간 거죠.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 이름도 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머니는 공동명의인 줄 알고 있답니다. 본래 신혼 초에 어머니가 이걸 한번 물으신 적이 있어서 저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의 당시에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모아둔 줄 하셔서 나도 참 민망한데 전에 한번 차 사고 하고 직장 옮기고 까먹은 돈이 많아서 나 여유돈이 없어. 그리고 엄마도 수진이 미암 수술 때 신경도 돈도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야이, 얘기는 그냥 비밀로 해주라. 당신한테 손해보는 얘기는 아니잖아. 당연히 저는 이 말을 듣고 딱히 반대하지 않고 수긍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얼굴이 해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을 나가라고 신혼집아. 그게 왜 가? 왜 나가라 말아야 뭐라고네? 명의의 집이야? 어머니는 물다가 나중에 지쳐버리셨는지 눈을 꿈뻑꿈뻑 뜨시며 자기 아들을 휙 쳐다보시더니 네, 제 집이에요. 제 이름 석자로 된 명이고 여기서 어머니. 아들이 못된 돈은 없어요. 갖고 온 그 1억짜리 대출도 제가 같이 갚아줬고요. 그러니 완전 빈 깡통인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하시는 아들 저한테 장가올 때 가진 거 정말 없었어요. 그래도 저랑 연니한테 잘해주니까 참았던 거죠. 근데 갈수록 가관이네요. 어머니는 어이없단 표정으로 계시다가 계속 악을 쓰고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전 이제 남편이고 어머니고 아가씨 다 질려버려서 같은 거 하기 싫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족으로 알고 살아요? 이렇게 된 거 전 인연 다 끊어야겠어요.
언니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인데 언니가 이 자리에 없으니 다 사라지고 끝내는 게 맞죠.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어머니 말만 따라 싹 비우기로 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계속 말이 없었어요. 뭘 그렇게 멍청하게 있어? 당신 진짜 나를 우습게 봤나 보다. 감히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런 예상도 못했어. 어머니는 이제서 정신이 들어 저에게 다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얘, 너 진짜 애가 참 이상하다. 갑자기 이런 중요한 일들을 내 멋대로 딱딱 정해버리는 게 어디에 그래 뭐.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냐? 그러면서 본인 아들을 보더니 등짝을 맞고 찰싹거리면서 화를 내쉬더니 이놈아, 순전히 내 돈 벼로 갖고 장가갔다. 더니 이건 또 무슨 바가지 굴러가는 소리야? 아니, 왜 돈이 없어? 왜 마이너스 통장이고 와? 그거 투자하고 사고해서 많이 잃었다요? 그나마 그거 저랑 결혼하고 회사 다니면서 다달이 잘 갚으려고 하길래 그래서 참아준 거예요. 근데 하는 짓거리 보니 결국 남편도 그쪽 식구 맞네요. 아가씨, 왜 자꾸 그렇게 뒤에 숨어 있어요? 이리 나와 봐요. 디자인 도형에서 뒤로 돈 챙기다 걸리고 그러고도 사과 한 번 하기 싫어서 인상 쓰고 이젠 우리 언니 아프니까 완전 허수아비로 보여요. 집까지 오빠 따라 들어와 와서 무단으로 쳐 앉아 있어. 지금 아가씨가 본인은 물론이고 오빠 결혼까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저는 당장 다 나가라고 쫓아내 버렸어요. 남편은 우리 언니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신혼집까지 연달아 두 곳에서 쫓겨난 셈이었죠. 남편은 그 후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했지만 저는 속전속결로 일 처리를 했어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랑 갈라지고 얼굴 안 볼 거야. 조금이라도 뭐 설득해보고 어쩌고 하는 수작 부리지 말고 갈 길 가자고. 당신이 갚은 그 얼마 대출만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조용히 못 만나가 알았어. 그러면서 저는 이혼 수석을 착착 밟았고 그 과정에서 신우는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댔어요. 이렇게 못되고처럼 게 얼마나 멍청한지 저더러 너무 소심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둔다고. 나 이제 너랑 남 됐고 우리 연니한테 저지른 일 각 잡아서 끝까지 복수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주제에 겁먹어서 전화 끊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말로 설득하려고 뭐로 굴려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이혼했고 저는 안정적으로 이혼에 성공했어요. 현재 저희 언니는 중환자실을 나와서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신혼집은 정리하고 즉각 팔아서 언니네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제대로 치료하고 통원이 가능한 뒤에야 저는 모든 사실을 언니에게 오픈했답니다. 중간에가 충격받을까 싶어 적당히 조절해가며 꽤 힘들게 말을 전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언니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을 이해해줬고 잘했다고 용케돈의 자신을 내가 잘 지켰다고 외려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냥 둘이서 서로만 의지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언니가 많이 되었음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편이 된 그 사람과 그 집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돈 없다고 하던 집인데 더 여유가 없어졌겠죠. 결혼으로 인해 그들은 얻은 것도 없이 싹 다 털리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원래 제가 남편이 냈던 대출은 일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신우가 우리 언니 디자인 몰래 갖다 쓴 거 그리고 남과 말도 없이 우리 언니 집에 들어왔던 거 저는 따로 잡게 나눠서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출 돌려받지 않을 테니 고소까지 하지 마라 달라고요. 그러니 정말 빈털터리로 싹 내쫓긴 거죠. 저는 이제 2년 이내 사람 좋네 하는 말은 절대 믿지 않고 함부로 엮지 않고 적당선만 유지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뼈 아픈 경험을 했고 반대로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